네, 오늘 아마 설명은 경우의 수랑 순열이랑 조합 설명은 그냥 한 번에 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오늘 다 못 풀지, 그치? 남은 기간 동안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도움되는 파트일 거니까. 사실 2학년이 끝나서 그렇게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고등부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경우의 수.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연산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개? 맞아. 언제? 더하거나 혹은 곱하거나. 더하는 케이스는 언제? 사건이 각각 일어났을 때. 맞아요. 뭐 A 따로 B 따로. 승희 오케이? 자, 그래서 네? 배운 적이 있는 거죠? 예?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봅니다. 시험 본 지 얼마? 네. 제일 최근 시험 아니야? 자, A 또는 B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곱할 때는 A 그리고 B.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동시에라고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뭐야? 동시에가 무슨 뜻이야? 같은 시간에. 자, 경우의 수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동시에라는 말을 같은 시간으로 보면 안 되죠. 연속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두 개 동시에 던질 수 있습니까? 네. 0.00000000001초라도 차이 나면요. 그렇죠? 우리가 수학에서 조금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시간을 수학에 넣으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배웠던 순환소수 반복되죠, 무한. 맞아요. 끝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얘는 시간대로 흘러가는 숫자가 아니거든. 다만 우리가 그 끝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왜냐면 끝이 존재해요. 왜냐면 우리가 순환소수 자체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 수직선이 어떤 한 점에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정지되어 있는 값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됐던 간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동시에는 하나의 사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A라는 목적지부터 출발지부터 B라는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뭐 비행기가 세 대가 있고 기차가 두 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죠. 우리는 이 비행기 세 개 중에 하나 타고 가거나 또는 기차 중에 타고 가거나. 맞아. 그래서 이 친구 두 개를 더했던 거.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중간에 C를 들렸다 갈 거예요. 근데 A에서 C로는 기차만 타고 비행기만 타고 갈 거고 C에서 B까지는 기차만 타고 갈 거예요. 이러면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6가지다. 왜냐면 얘 3가지, 얘 2가지.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 했던 거야? 곱했던 거. 맞아.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보면 비행기랑 기차를 동시에 탈 수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 A부터 B까지 간 거, 중간에 C까지 간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 A부터 B까지. 그럼 그 안에서 행위했던 거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 알아야 되는 건 요 정도. 요 정도. 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몇 문제들 존재하죠. 그것만 몇 개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길 찾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죠? 1, 1, 1, 1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여기가 뚫려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네. 네, 할 수 있죠. 영장. 자, 여기까지 가는 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자, 여기까지 가는 거 세 가지. 그럼 세 개 더하면 여기 여섯 개. 그럼 여기는 10개, 여기까지는 15개. 자, 얘네들 더해서 4개.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건 얘네들 더해서 10가지. 얘네들 더해서 5가지, 15가지. 그럼 여기까지 15가지, 15가지니까 여기까지 30가지. 뚫려 있어도 우리는 가능하다. 얘는 자, 뭐 길찾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뭐 색칠 공부. 우리 색칠 공부하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색깔을 네 가지 칠할 수 있는데 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점이 뭡니까? 카네기스 4개, 4개 똑같지 않아요? 그 닿는 면적이 있어요. 닿는 면적의 수다. 자, 우리가 이 친구는 대칭형이라고. 얘는 비대칭이라고. 자, 비대칭은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풀면 돼? 가장 많이 만나는 면부터 색칠하기 시작하면 되죠. 여기서 가장 많이 만나는 면이라고 하면 B 또는 C인가요? 그래서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3가지.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B, C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가 요 맞아.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도 B, C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얘를 볼게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4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3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3가지.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가지가 될까요? A, C랑 달라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틀려요. 모순점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B요. B? 왜요? 그러면 A인가요? D요. B인가요? C요. C인가요? A. C 같아요. C? 아니죠. D죠. D. 네. 자, 왜 요 D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빨간색 칠하고 여기에 파란색 칠하는 케이스는 괜찮을까요? 있겠죠? 그럼 C,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A에 빨간색 칠하고 C에 빨간색 칠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왜요? 인접한 데가 아닌데? 꼭지점이 다. 그렇게 따지면 얘도 다. 네. 우리가 인접하다는 거 선으로 인접한 거. 그럼 얘를 이렇게 했을 때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되겠지, 그렇지? 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칭 문제가 나오면 항상 케이스를 쪼개야 돼요. 결국 이 D가 문제가 됐는데 그 D가 문제가 됐던 점은 누구 때문이야? A랑 C 때문이야. 왜? A랑 C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같아질 수도 있고 A, C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D가 문제가 됐던 거죠. 맞아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일단 4가지.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3가지. 네, 오셨어요. 예, 괜찮아요. 어차피 앞에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라.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가지. 근데 A랑 C랑 같대.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어? A랑 C랑 같대요. 아, 네 가지. A 4가지라며. 그럼 C는 4가지. 맞아요. 왜? 그럼 3가지? 네. 왜요? 제가 A랑 C랑 같대. 네. A 4가지 칠했잖아.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건 뭘까요? 자, 아니 4개를 칠했으니까 4개 중에 하나 중을 빼고
거 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랑 C랑 같다니까요? 자, 우리 지웠으니까 다시 볼게요. 자,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4개?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랑만 다르면 되니까 몇 가지? 세 3가지?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에 4개 칠했으니까 C에 개. 4개라고 하면 혼나요. 한 개. 한 개죠. 왜? C한테는 선택 권한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 자, 그럼 A, C 색깔 똑같아.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개. 네, 3가지. 여기까지 됐나요? 수경 씨. 응. 네. 자, 이번에 A, C 다르대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4개. B까지는 3개 될 거고. 자, C는 B랑도 달라야 되고 누구랑도 달라야 돼? A랑도 달라야 되죠. 그래서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2개. 2가지. 맞아. 자, 그러면 A, C 다르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2가지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친구를 케이스를 지금 분할했죠. 이 사건 따로, 이 사건 따른 거야. 얘네들 이제 뭐 해야 돼? 얘 더해야겠죠. 자, 그래서 대칭형 문제들은 이렇게 케이스를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쌤, 얘는 대칭형인가요? 맞아요. 네, 맞죠. 우리는 지금 얘한테 색칠을 얼만큼 많이 해, 얼마만큼의 크기를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색을 칠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럼 결국 이 그림을 누구처럼 돌릴 수 있어? 얘처럼 돌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칭형을 파악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A에서 만나는 거 몇 가지? 3개? B에서도? A에서 만나는 거 얘네도, B에서 만나는 것도 얘네도, C에서 만나는 것도 얘네도, D에서 만나는 것도 얘네 둘이죠. 맞아요. 돌아갔을 때 만나는 모양들이 다 똑같으면 대칭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얘는 다르죠. B에서 만나는 건 A, C, D 3개인데 A에서 만나는 건 B, C 2가지밖에 없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뭐 경우의 수 파트에서 해줄 건 딱 이 정도 하나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순열과 조합으로 넘어갈게요. 뭐 개념책은 뭐 어딜 PC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이따 볼 거라. 순열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해라. 우리 그래서 중학교 때 뭐라 했다? 줄 세우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뭐 예를 들면 5명을 줄 세워라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썼었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맞아요. 자, 그 다음 5명 중 4명만 줄 세워라 라고 하면 어떻게 썼었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했었었네. 맞아요. 자, 그 다음 5명 중 3명 줄 세우라고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줄 세웠었죠. 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요. 얘나 결과값은 어때요? 같아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건 해석법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나타내는 거면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 친구를 나타내는 거면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여기 막 1 귀찮다고 1 없애고 여러분들 수식 쓰면 해석법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순열조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해요. 말들에 대한 디테일을 했을 때 식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친구들을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NP R이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해라. 여기서 보면 5명 중에
5명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요? OP 5라는 표현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예요? OP 4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순열의 기호예요, 기호. 오케이. 자, 그럼 얘는 OP 3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n 값이 r보다 작아질 수가 있나요? 얘가 더 무조건 커야 되죠. 4명 중에서 5명을 줄 세울 수는 없잖아, 그치? 우리는 5명 중에서 4명은 줄 세울 수 있지만 4명 중에서 5명을 줄 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n 값이 더 어떻다? 크거든, 같다. 이해됐어요? n 값이 r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표현 방법은 이제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쓸 표현 방법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5명 중에 4명 줄 세워라고 썼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OP4라고 세울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특별한 애가 있어요. 요 친구. 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O 팩토리얼 이렇게 부릅니다. 느낌표. 그러면 O 팩토리얼이 있으면 5부터 어디까지? 1까지 줄 세우는 거죠. 그러면 3 팩토리얼이 있으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이해됐어요? 네. 100 팩토리얼이 있으면 10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렇게 줄 세우셔야 됩니다. 이해됩니다? 네. 얘만 조금 특별한 기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보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그 다음 n-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뭐 예를 들어서 근데 n이 2면 여기서 3이 안 존재하겠지, 그치? 이거는 그냥 선생님 표현법상 3이 1까지 보여준 거고 n부터 1까지 순서대로 자르르 쓰는 거. 됐나요? 자, 그 다음 nPR을 다시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어떤 표현이랑 같냐면 n-r 팩분의 n 팩토리얼이 같아요. 자, 이 친구를 볼게요. 이 친구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얘가 나타내는 게 뭡니까? n-r 곱하기 n-r 그 다음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n-r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서 1까지 가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 n개가 많아, n-r개가 많아? n개가 무조건 많겠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친구가 n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간 다음에 쭉쭉쭉 가요. 그 다음 누구까지? n-r 플러스 1. 이 중간에 있겠죠?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 잘 봐. 얘가 개수가 더 많다 그랬지? 얘가 더 작다 그랬어? 그럼 얘가 n-r이 여기에 있을 텐데 n-r 전에 항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또 나오겠죠? n-r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1까지.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 이 친구는 이렇게 사라지네. 그래서 남아있는 건 누구만 남아있다? 이 친구까지만 남아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간단하게 넣으면 OP4 OP2를 봅시다. 그러니까 6P 이렇게 볼까요? 자, 얘가 나타내는 건 원래 얼마입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인가요? 맞아?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 들어가? 7 들어가고 그 다음 6 들어가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7에서 4 뺀 다음에 1 더하면 얼마? 4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온다? 4까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다 그냥 대입하.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요 표현이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저거 PO를 넣으면은 분모가 0이 되는데 OPO를 넣으면요? 넣으면 안 되죠. 우리가 분모가 0일 때 보면 안 되니까.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저렇게 쓰는 거예요? 이 표현 방법이 왜 필요하냐고요? 네. 이따 조합할 때 필요해서. 아린이가 말한 이유는 단순해요. OPO를 넣어도 원래 성립해야 되는데, 하나 알려줄게요. 성립해요. 자, 0 팩토리얼 1이에요. 우리가 0은 0이죠. 근데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걸 나열해라. 있습니까? 있어요. 안 나열하는 방법 한 가지. 나열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 아무것도 없는 걸 나열하래요. 나열할 수 없죠. 안 나열하는 방법 한 가지. 나열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우의 수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0명을 줄 세워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줄 세울 수 없어요. 그 방법 한 가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 5 넣고 5 넣으면 0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됐나요? 네. 자, 요게 그냥 순열의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순열에서 알아둬야 되는 표현 방법. 자, 조합까지로 넘어갈 건데 자, 이 친구는 NC R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열은 P, 조합은 C. 오케이? 자, 근데 조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랑 같았냐면 같은 대표 뽑기랑 같아요. 얘는 생각하면 다른 대표 뽑기랑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같은 대표 뽑기랑 다른 대표 뽑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는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뭐 서기 한 명 이렇게 뽑는 경우 어떤 회장을 3명 뽑는데요. 지금 3명을 뽑는 건 똑같죠? 이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건 똑같은데 얘는 회장, 부회장, 서기를 뽑는 거고 얘는 똑같은 직급의 회장을 3명 뽑는 거죠. 아니면 부반장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서기요. 청소당번이라고 할까요? 우리 네, 똑같은 대표의 청소당번. 자, 그럼 어차피 얘도 3명 뽑을 거고 얘도 3명 뽑을 건데 여기에 문제점은 뭘까요? 예,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왜 나누기를 할까? 뭐가 겹칠까요? 네, 순서가 겹쳐요. 자, 결국 우리는 여기에 A, B, C 뽑힌 거랑 자, 회장의 A, 부회장의 B, 서기의 C 뽑힌 거랑 회장의 B 뽑히고 부회장의 A 뽑히고 C 뽑힌 케이스는 서로 어떤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죠. 네, 내가 회장이 되는 거랑 수경이가 회장이 되는 거랑 수경이가 회장이 되면 제가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래서 같은 경우일 수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A, B, C로 뽑힌 거랑 B, A, C 뽑힌 거는 서로 다른 케이스다. 근데 청소당번을 A, B, C를 뽑거나 뭐 C, B, A를 뽑거나 서로 어떤 케이스다? 같은 케이스다. 맞아요. 자, 그래서 순열 조합을 나누면 딱 이 두 가지예요. 얘에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 다른 게 이게 달라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이 친구의 순서.
근데 이 친구는 순서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보통 순열과 조합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얘는 택해서 순서만 입히면 돼요. 조합은 택하기만 하면 돼요. 누가 더 쉬워요? 그냥 의미상으로 보면 조합이 쉬워 보이죠. 왜냐면 얘는 택해서 순서를 부여해야 되는데 얘는 택하기만 하면 된대. 사실 아니에요. 이 친구의 택함은 택해서 순서를 부여했는데 요 택한 친구의 순서를 나눠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는 연산을 2번 했다고 치면 얘는 연산을 3번 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친구에서 보면 우리가 얘는 간단하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하죠. 맞아?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뭐로 나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 왜? 우리가 지금 몇 명 뽑았어? 3명에 대한 순서를 없애버린 거죠. 맞아요? 이게 순열과 조합의 단순한 차이예요. 그래서 순열 조합을 그렇게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별로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NCR은 결국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자, 우리가 이 친구가 순열이죠? 맞아요? NPR 중에서 뭐만 없애면 돼? NPR을 이해해봐. N명 중에서 R명을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맞아? 근데 우리 조합은 뭐라고? 그 순서를 없애야 된다고. 누구에 대한 순서를? RP. R에 대한 순서를 없애야 되는 거죠. 맞아? 네. 우리가 R명을 여기서 뽑았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R명에 대한 순서 어떻게 없앨까? R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돼요. 오케이. 잘 이해했어요. 아니 근데 저기서는 M 빼기 R인데 왜 여기서는 R 빼기 R 아니에요? 네? 저기서 분모에 M 빼기 R인데 왜 저기서는 R이에요? 잘 봐요. 이것도 해줄 건데 네. 이 친구를 이해했어요. 네.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에 R명의 개수를 순서를 빼야 되는, 나눠야 되는.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근데 NPR이 뭐예요? 저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는 N-R팩 R팩 분의 N팩이 됩니다. 이게 조합의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누구의 뜻이에요? 순열이죠. 맞아? 그거에서 뭐를 없앴다? R명에 대한 순서를 없앴다. 그게 뭐다? 조합이다. 그래서 얘기했죠. 순열은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기만 하면 되는데 조합은 그 택한 녀석들, R명이 우리가 택함을 받은 애들이죠. 맞아? 그 친구에 대한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R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순열에서. 네. 그래서 조합은 단순하게 순열에서 확장했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냥 예로 보면 너무 간단하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순열로 표현하면 OP3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OC3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조금 연습만 조금 시켜주면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거든요. 7C1이랑 7C6은 같아요. 7P1이랑 7P6은 달라요. 왜 같을까? 어차피 유고사상은 자, 얘는 우리가 조합을 보면 7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해라? 1명을 선택해라. 얘는 7명 중에 6명을 선택해라. 맞아요.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얘기하면
7명 중에서 6명을 택한다는 건 7명 중에 한 명만 갖다 버리면 되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갖다 버리래 한 명만 찾는 경우에 있어서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볼게요. 7실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자, 그래서 요런 얘기인데 우리 NCR이랑 저 표현대로 하면 이 표현대로 하면 뭐랑 같아질까요? 여기서 N이 7이 된 거고 R이 1이 된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7C6 NC N 마이너스 N-R이랑 그렇죠. 네. 7C1이랑 7C6이랑 같다라는 건 이해됐어요? 네. 1이 6이 되려면 7에다 6 빼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여러분들이 그냥 순열조합에서 알아야 되는 기호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요 친구는 우리가 연산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죠. 7P3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돼? 7 곱하기 1 곱하기 뭔가요?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얘는 이제 연산이 복잡할 거예요. 얘 어떻게 연산? 지금 요 녀석대로 표현하면 7팩분의 4팩 3팩 이렇게 될까요? 맞아? 근데 이렇게 연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하게 해줄게. 7명 중에 3명이지. 그럼 얘는 7, 6, 5 그다음 분모에는 3, 2, 1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7부터 1까지 곱한 건데 얘가 4부터 1까지 곱한 거죠. 나누면 뭐만 남아? 7, 6, 5만 남을 거고 분모에 뭐 남아있어? 3, 2, 1만 남아있죠. 자, 그럼 13, C4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13, 12, 11, 10. 그 다음 뭐로 나눈다? 4, 3, 2.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 조합을 그냥 단순하게 빠르게 연산하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딱 여기까지.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새로운 문제 배워서. 여러분들 다른 대표 뽑기 할 줄 알죠? 우리 수경이 다 까먹었다고 아까 이실 짓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 알지? 같은 대표부 뽑기 할 줄 알죠? 수경이 모르는 것 같은데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기억나요. 조금 기억나요? 그래서 재밌는 문제들 몇 개만 골라서 조금 130쪽으로 와볼게요. 이 순열조합이 그냥 사실 각각 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언제 어렵게 느껴지냐면 시험에 나왔을 때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얘가 순열 파트인지 조합 파트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하는 능력만 딱 한 번 깨우치면 여기는 사실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서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거든요. 뭐 여러분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뭐 4번 한번 볼까요? 4번. 자, 우리 소설책끼리 이웃하라 그러면 어떻게 세워? 소설책을 몇 개로 봐? 이 친구를 소설책 4권을 우리가 한 권으로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총 몇 권? 3권. 맞아? 줄 세우는 거랑 일단 같아요. 이웃하게 세우려면 다 옆에 붙어 다녀야 되니까. 맞아요? 자, 그럼 3권이니까 3권 줄 세우는 경우 얼마? 3? 190.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어?
소설책 4권에서 자기들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얼마? 3팩토리얼. 이렇게 될까? 저 3팩토리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소설책 4권이 자 우리 A, B, C, D가 소설책이라고 하고 이 F가 C집이라고 할게요. 이유타라는 건 얘네가 몇 묶음? 한 묶음이 돼서 단위라. 그래서 총 몇 개로 보인다? 3개로 보인다. 오케이. 됐어요. 자 요번에 시집끼리 이유타도로 꽂으래요. 그럼 어떻게 꽂나? 5팩토리얼. 네, 5팩토리얼에 시집끼리 돌아다니는 2팩토리얼. 맞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시집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래요. 그럼 어떻게 세울까? 세이로. 전체에서? 전체에서? 네.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이웃하도록 꽂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웃하지 않을까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소설책 5권을 꽂아 넣을 겁니다. 자, 소설책 5권 꽂아 넣는 경우 몇 가지? 네. 아, 4권이에요? 아, 미안해. 4권 꽂는 경우 몇 가지? 4? 팩토리. 맞아요. 그럼 소설책을 이렇게 일단 4권을 꽂아놨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집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맞아? 이 자리 중에 몇 개의 자리에만 들어가면 돼요? 2개의 자리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우리 자리는 총 몇 자리예요? 다 5개 중에 몇 개? 2개만 나열을. 이해돼요? 2개? 순서가 중요해요. 네, 순서가 중요하죠. 왜냐면 같은 책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 OP가 지금 말하는 게 5명 중에 여기에서 말하는 5명은 누구예요? 자리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 시집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누가 돌아다닌다? 자리가 돌아다닌다. 이 5개의 자리 중에 내가 몇 개의 자리를 선택해라? 2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나열해라. 그럼 자리를 선택하고 나면 시집을 그냥 거기다 꽂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요 OP라는 애는 시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리에 대한 얘기예요. 자리.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그럼 시집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순열 조합을 생각해야 돼서 조금 이제 까다로워지기 시작해요. 이해됐나요? 뭐 요런 문제? 아니면 애들이 제일 못하는 이거 사전식 빼요. 다 할 줄 아나요? 이거 지금 사전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가 5번째. 네, 안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은 자 누가 1번이야? 2요. 1번. 그 다음 I. L.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돼요. 5, 4, 2, 3, 1은 몇 번째냐? 맞아요. 이 문제 풀려면 알파벳 순서도 다 외워야 돼요. 네. 어이. 모르나? 알파벳 순서 모르나요? 가나다라는 알죠? 네. 오케이. 저 알아요. 알파벳 몰라도 되지. 영어도 알아요. 어디 영어 따위가 그치?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 자, 우리 어떻게 풉니까, 이 친구? 맨 앞에 1 왔을 때 총 몇 가지? 4, 3, 2.
맞아. 2 왔을 때도 몇 배? 4배. 3 왔을 때도 4배. 4 왔을 때도 4배. 그럼 이제 우리는 5부터 중요한 거죠, 맞아? 5에 1 나왔을 때 몇 배? 3배. 5에 2 나왔을 때 3개 나왔으니까 3배. 5에 3 남았을 때도 3배.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 4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아? 또 똑같이 뭐 1 왔을 때 우리 3 왔을 때 볼 필요 없네, 맞아? 2 왔을 때 이렇게까지 보는 건가요? 1 왔을 때 몇 가지 남았어? 2개. 자, 2 왔을 때 1, 3 오는 경우 있고 3, 1 오는 경우 있죠, 맞아?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더해서 하는 거. 이건 다 할 줄 알죠? 네. 저 앞에 거도 다 이렇게 구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안 보여도 돼요. 그냥 얘 하나 구해서 4 곱해도 되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보여주려고 그냥 한 거. 요 정도 뭐 그 조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합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135번, 135쪽. 뭐 요런 거죠. 조합에서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라. 자, 그럼 우리 가로줄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고? 2개 선택하고 그 다음 4개 중에 2개 선택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c 곱하기 4c 그냥 이렇게 되라는 얘기죠. 3개 중에 2개 선택하고 4개 중에 2개 선택해라. 조합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 정도. 또 뭐 있나? 재밌는 문제가 없나? 재밌는 문제가 140쪽에 3번. 140쪽에 3번. 아, 이런 건 너무 싫은데. 자, 몇 명 있는지 모르죠? 3명이 있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얼마? 3, 2, 1이 얼마? 220. 맞아? 원래 얘가 표현하는 게 뭡니까? n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아라. 맞아?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n부터 세워서 3개 3이 나누는 거. 맞아? 자, 그럼 6으로 넘어가면 얘 소인수분해부터 하자. 얼마야? 11 곱하기 20이니까 2에 곱하기 1. 근데 얘 넘어가면 3개 될 거고 3 하나 더 생길 거고. 맞아? 요렇게까지. 자, 요렇게 되면 어차피 얘네가 무슨 차이야? 다 한 개씩 차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개씩 차이 찾아봐. 뭐 있어? 12, 11, 10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2개 써서 3 만들면 11, 11 쓰면 11 그리고 2 하나 쓰고 5 하나 쓰면 10 이렇게 해서 n은 얼마더라? 12명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숫자로 보면서 안 풀어도 돼요? 저렇게 하면? 네. 이런 거죠.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정방정식이라고 해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3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야. 자, 어차피 여기서 n이나 n-1이나 n-2는 뭐일 수밖에 없어? 자연수일 수밖에 없죠. 어차피 여러분들 경우의 수에서는 자연수밖에 안 나오고 확률로 꼴랑 넘어가야 분수 나오고 순열조합에서 내가 분수가 나오면 뒤통수 세게 맞으시면 돼요. 혹은 음수가 나와도 세게 맞으시면 돼요. 그쵸? 순열조합에서는 다 자연수 혹은 0. 맞아요. 르메정수는 안 나오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도 자연수고 이 친구도 자연수고 이 친구도 자연수인데 곱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특정하게 1만큼씩 작아지더라. 이런 특정한 조건들을 갖고 푸는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정방정식으로 풀리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굳이 3차 방정식으로 해결 안 하고. 네. 뭐 그 정도. 7번 보실래요? 어떻게 해석할까? 5C3 오케이. 3C1 5C3 3C1 그 다음 네 곱해요. 끝? 글쎄요. 아니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순열과 조합이 이제 섞여 있는 문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뭐 하기만 했어? 택하기만 했어. 몇 명만 뽑아놓은 거야? 4명만 뽑아놓은 거죠? 그럼 우리 이제 그 4명에 대한 뭐가 필요해?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진 거야? 순서가 중요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왜 4번에 뽑는 거예요? 한번 뽑는 거 같아요. 교과서 3권과 참고서 1권 뽑았는데요. 네. 그러네요. 자, 우리가 순열 조합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세종대왕님이 미천한 백성들을 위해서 쉽게 글을 익히라고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우리는 쉽게 배우지 않고 어렵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쵸? 네, 4권 뽑았대요. 네. 자, 4권 뽑은 거에서 이제 뭘 한다? 글쎄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까지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뽑아 조합은 순서를 하나도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그 순서에 대한 생각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어떤 순서가 중요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파악하는 거. 네. 뭐 개념 수업은 이 정도까지만 진행할게요. 그래서 뭐 얘기했지만 뭐 남은 1시간 동안은 그냥 여러분들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푸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남은 일주일 있잖아. 이거 순열 조합까지 그냥 마무리 시켜 보세요. 집에서 노시지 마시고